59세 외교관 남편, 평생 바라던 여행 후 무너진 결혼 생활. 여러분, 은퇴하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평생 야근에 시달리며 일했던 분들은 이제야 좀 쉬고 싶다고 하실 거고, 직업 특성상 여기저기 출장 다니면서 진짜 내 여행을 못 해봤던 분들은 집사람이랑 해외여행 한번 실컷 가보고 싶다고 하실 거예요. 사실 은퇴하면 남는 게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행, 취미, 새로운 공부 등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에 도전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요, 은퇴 후의 삶이 늘 장밋빛 미래만 보장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아는 한 분의 사례를 바탕으로 은퇴 준비와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순간의 결정으로도 커다란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1. 59세 외교관 남편의 이야기. 제 친구의 삼촌 중에 59세에 은퇴하신 분이 계세요. 30년 넘게 외교관으로 일하셨는데 임기마다 외국을 옮겨 다니고 여러 나라 문화도 접하면서 지내셨죠. 겉보기엔 늘 꼿꼿하고 매너 좋고 언어 능력도 출중한 분이라 동료들이나 지인들 사이에서도 호감형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평생 억눌려 왔던 자유에 대한 갈증이 폭발하신 거예요. 나 이제 자유다. 그동안 못 해본 거 다 할 거야. 딱 이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한 달 넘게 유럽 일주를 다녀오셨대요. 평생 바라던 로망이었으니 얼마나 설레고 들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두 분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도 삼촌께서는 이번엔 남미 가볼까? 다음엔 오세아니아 쪽으로도 한번 가야지 하고 계속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문제는 아내분이 예상보다 피로도가 쌓이셨다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선 아직도 에너지가 넘치고 내내 일만 하느라 못 누렸던 것을 한꺼번에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테죠. 하지만 아내분은 이미 한 달 넘게 시차도 안 맞고 비행기만 타면 피곤하고 결정적으로 집이라는 안정감이 그리워졌다고 해요. 여행도 적당히 해야 재미있다면서 말이죠. 이런 시각 차이가 결국 누적돼서 부부간에 큰 갈등이 생긴 겁니다. 남편은 한 번뿐인 내 인생 이제부터라도 마음껏 즐기겠다 하고, 아내는 여행이 좋긴 하지만 내 일상도 중요하다. 매번 멀리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한두 번이면 타협이 가능했겠지만 계속되는 의견 차이와 어떤 면에선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섭섭함이 커지다 보니 관계가 급격히 틀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분은 여행 중에도 다툼이 잦아졌고 여행이 끝날 때쯤엔 서로 대면하기도 불편할 정도가 됐다고 해요. 돌아온 후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와서도 내가 여기저기 더 다녀봐야 하는 데라며 앞만 보고 달렸고, 아내는 내가 그동안 외교관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마음고생했는데 이젠 좀 편히 쉬고 싶다고 버티면서 대화조차 원활하지 않았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삐걱댈 줄 몰랐다. 조금 떨어져 있자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달았어요. 누군가 보기엔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고개를 끄덕일 만한 현실적인 갈등이에요. 은퇴 후 삶을 준비하지 않은 내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 은퇴 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 를 미리 고민하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한다면 서로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 건강 상태, 원하는 것들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걸 미리 맞춰보지 않고 퇴직하면 다 잘 될 거야 정도로만 생각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외교관이건 교사건 회사원이건 어느 누구라도 자신이 평생 해왔던 일에서 벗어나면 일종의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되거든요. 회사 다닐 때는 딱 정해진 자리와 역할이 있으니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어떤 사람인지가 자동으로 정의돼 있었어요.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 그 역할이 사라지니까 나는 이제 뭘 하지? 하는 불안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이때 가정에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이나 아내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되는데 상호 간의 대화와 조율이 충분치 않으면 갈등이 터지기 쉽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3가지 정도 들어볼게요. 듣다 보면 내 얘긴가? 싶을지도 몰라요. 3. 사례 3가지. 사례 1. 55세 퇴직한 IT 전문가. 제가 아는 한 부부는 남편이 IT 회사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고
55세에 퇴직했어요. 원래 얼리 리타이어를 꿈꾸고 있었고 그동안 모은 돈도 나름 있었기 때문에 여행으로 한두 달 정도 지내보고 싶다고 했죠. 처음에는 아내도 신나서 같이 떠났는데 문제는 남편이 1년간 세계 일주를 선언하면서 시작됐어요. 아내는 우리 자녀도 아직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고 1년 여행이면 준비할 것도 많고 그 후에 살 집이나 생활비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걱정이 컸는데 남편은 그래서 퇴직 전부터 저축했지 않느냐라며 우겼대요. 결국 3개월 정도만 타협해서 다녀왔는데 여행 중에도 돈 문제로 싸우고 돌아와서도 재정적 압박이 더 크게 와서 부부 모두 스트레스가 심해졌죠. 결국 부인은 당신이랑은 돈 얘기만 하면 다툼이 생기니 차라리 내가 일을 더 오래 하겠다고 맞섰고 남편은 자존심이 상해서 한동안 가정에서 소통을 안 했대요. 이 부부도 한동안 사이가 어색해졌다. 후에 부부 상담을 받으면서 겨우 회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례 62세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 이번 사례는 저희 친척분 이야기인데 고등학교 교사로 정년 퇴직하시고는 오랫동안 몸담았던 교육 분야를 완전히 떠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집 근처 대학원에 등록해 문화 관련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사모님이 퇴직 후엔 봉사활동도 하고 손주도 봐줘야지라며 완전히 다른 구상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기대가 너무 달랐던 거죠. 한쪽은 내가 이렇게 오래 고생했는데 이제야 내 학문적 꿈을 펼치겠다 했고 다른 한쪽은 오랫동안 가정에 소홀했으니 이젠 가족과 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둘 다 섭섭해하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고 그 충돌이 꽤 오래 갔어요. 다행히 자녀들이 아버지도 공부하시고 어머니도 봉사를 하시되 함께 할 시간을 정기적으로 만들자고 중재해 주셨고 지금은 주말마다 둘만의 데이트 시간을 갖는 식으로 균형을 잡고 계신다고 해요. 사례 3. 58세 소상공인 부부. 마지막으로는 자영업을 오래 해온 부부 사례인데요. 남편분이 퇴직이나 정년 같은 공식 절차가 없으니 가게를 접고 나서도 뒤질 처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다고 해요. 막상 장사를 접은 뒤엔 몸은 좀 편하지만 내가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허무감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이때 아내분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제안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아내는 계속 집에서 쉬기만 하면 답답해지지 않겠느냐, 또다시 무기력해질 것이다 라고 했고 남편은 난 이제 일 안 하고 편히 살고 싶다며 강하게 거부했어요. 결국 대화 없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서로에게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이대로 어떻게 살지? 하는 불안만 쌓였죠. 다행히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남편이 동네 문화센터에서 간단한 요리 강습을 듣고 아내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일상을 찾아갔대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부가 한동안 경제적 불안과 역할 상실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4.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자, 이렇게 은퇴 후에는 누구에게나 커다란 변화가 닥칩니다. 직장이 주던 안정감, 사회적 지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 그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변화에 대해 부부가 충분히 대화를 나누지 않고 나 혼자만의 로망 또는 나 혼자만의 고민에 빠져 있게 되면 쉽게 갈등이 폭발한다는 점입니다. 은퇴는 말 그대로 인생의 하나의 전환점일 뿐 끝이 아니에요. 이 시기야말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부부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리 대화하기. 은퇴 전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내 또는 남편과 하고 싶은 것을 리스트업하고 서로 얼마나 그 목표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현실적인 재정 여건은 어떠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현실적인 계획 세우기, 퇴직금이나 연금, 기타 자산 등을 어떻게 운용할지, 여행이나 취미 활동에 얼마 정도 투자할지, 자녀 양육이나 부모 봉양 문제는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함께 즐길 거리 찾기.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무조건 둘이서만 여행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취미도 존중하되 가령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한다든지 한 달에 한 번은 근교로 당일치기 여행을 간다든지 서로의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갈등이 줄어듭니다. 상호 이해와 유연성,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 맞다는 태도는 버려야 해요. 서로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다른 게 당연할 수 있어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중간 지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죠. 5. 맺은 말. 아까 말씀드린 59세 외교관 남편 이야기는 결국 여행 이후 두 분이 함께할 시간과 혼자만의 시간을 구분하자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어느 정도 풀렸다고 해요. 남편도 이제는 한 번의 긴 여행을 여러 번 가는 것보다 두세 달에 한 번씩 짧게 다니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바꾸셨고, 아내도 너무 피곤하면 중간에 내가 빠지는 건 어때? 하면서 조금 유연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의견을 적절히 섞어서 이전보단 훨씬 원만하게 지내고 계신다더라고요.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온 부부라 해도 은퇴 후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환경에 놓였을 때 자신의 욕구를 다시 들여다보기 마련이고, 그 욕구가 파트너와 다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이때 필요한 건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의 대화입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눈앞에 두고 계시다면, 아니면 이미 은퇴하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니까요. 그 시작이 행복과 설렘으로 가득 차길 바라며 언제나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존중하시는 부부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